한국 수호천사 몽골라프 장군과 프랑스 대대 구성 정의주 사진가 지평리를 사랑하는 무인 축사 국가보훈처 처장 박승춘 사단법인 지평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평사무가 국가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후 몽골라크 장군이 묻힌 프랑스 파리 앵바리드 성당묘소를 참배하고 샹젤리제에 지한 개선문에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의 동판에 헌화 전쟁 기념관에서 2015년 몽골라크 장군 추모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국가보훈의 활동을 많이 보여준 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 2016년 9월 1일부터 몽골라루 장군의 유품을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추모 유품 사진전을 개최하고 그 자료들을 모아 한국 수천사 몽골라루 장군과 프랑스 대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대대가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몽골라루 장군의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책자까지 발간한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 외교관계 수립 130년에 되는 해입니다. 지평사무의 활발한 활동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국교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가는 일이 될 것으로 믿어 유심치 않습니다. 지평리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 여러분들의 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일 국가보훈처 처장 박승춘.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맞아 양국 간 국제협력 관계는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한국 전역에 열리고 있는 200여 개 이상의 행사를 통해 양국이 오래전부터 맺어온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와 프랑스는 나라에 대한 한국인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한국전쟁 동안 양국을 이어준 전우회를 추모하고 한국 군곁에서 함께 싸운 유엔군 프랑스 대대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프랑스 대대를 지휘했던 몽골라루 장군의 유품 전시를 지평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개최한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시를 통해 몽골라루 장군의 전공을 기리고 프랑스 참전 용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장군의 연대의식을 재조명한 한국 수호천사 몽골라루 장군과 프랑스 대대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공고해 주신 지평리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21일 서울 주한 프랑스 대사관 대사 파피앙 페논. 장군에서 중령으로 프랑스 대대장 몽골라루, 전쟁 영웅 날프 몽골라루,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은 날프 몽골라루 중령이다. 원래 이름은 니을 마그랭 베누누레였지만 자유 프랑스연에서 활약할 때 사용했던 가명인 몽골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 가명이 더 유명하다. 그는 그동안 전투에서 18번의 부상을 입었고 18번 훈장을 받은 맹장이었다. 본명은 니울 샤를 마그랭 베르누레. 베르누레는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간 후 제1제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18차례 부상을 입고 18차례 표창을 받으면서 1940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령으로 진급하고 제13인 위인 부대를 지휘했다. 이때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면서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받는데 대부분이 부대가 독일군에 패배하는 가운데 유독 베르누레의 13인 외인 부대는
노르웨이 나르빅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하였다. 하지만 다른 프랑스 부대의 연패로 프랑스 정부는 끝내 독일에 항복하고 나치 독일의 빚이 프랑스 정부가 수립된다. 이후 그는 영구로 망명하여 도굴 장군이 수립한 자유 프랑스군에 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창수에게 개명한 김구 선생이나 이청천이라는 가명을 쓴 지청전 장군처럼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개명을 하거나 가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베르늘에도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랄프 몽콜라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이 가명이 유명해진다. 그는 위인 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탈리아 해군대장을 포함해 1만 4천 명의 적군을 생포하고 마사와 항을 점령해 에리트레 전투를 끝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공로로 몽콜라르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중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계획까지 낮추면서 한국전쟁 파병을 강해. 그런데 한국전쟁에서 몽콜라르 중령이 대대장으로 지평리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이미 한국에 오기 전 2차 대전 직후에 몽콜라르 중장이 되었다고 하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여기에 재미있고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13만 명이 38선을 침범해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 연합군 사령부인 UNC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파병이 결정되었지만 이웃나라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은 일개 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반하여 프랑스는 2차 대전 중 국토가 피시정부의 통치를 받거나 독일에 빼앗겼던 관계로 전어복구와 당시 식민지였던 베트남 문제로 여유가 없어서 파병에 미온적인 상태였기에 12명의 군사 고문단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바로 랄프 몽콜라르 중장이었고 그의 많은 사회 지식인과 중견 군인들이 파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파병을 주창했던 몽콜라르 중장이 국방부 차관을 찾아 직접 설득하고 스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모병을 실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나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기존 부대와 연관되지 않은 특별부대를 창설하고 이를 유엔군 산하 미군 보병연대급 편제하에 두게 되면 큰 염려 없이 파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을 자신이 맡겠다고 하자 국방차관은 대대장은 중령이 맡는 직책이고 몽콜라르 장군의 계급은 중장이므로 대대장을 맡기에 너무 높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몽콜라르 중장은 기꺼이 자신의 계급을 중령으로 내려 장병들과 함께 참전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여 프랑스 대대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물론 프랑스의 전쟁 영웅인 몽콜라르가 전적으로 강등된 것은 아니고 파병 기간 동안 임시로 중령으로 내려 대대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대대장으로 한국에 파병되면서 몽콜라르는 당시 미 8군 사령관 니지의 중장과도 군 경력이 비슷하였고 자신보다 젊거나 경력이 짧은 장교의 지휘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몽콜라르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하달되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프랑스 대대를 전쟁에서 지휘한다. 물론 미 2사단 23년대 에하에서는 편제에 따라 프랑스 대대로 명령을 내려도 몽콜라르 대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군회의를 갖추어 애호하였다. 한국전 참전 프랑스 대대 현황 유엔군 프랑스 대대 프랑스 유엔 16개국 참전국 일원으로 대대급 보병부대를 한국에 파견 미 2사단 23대 연대 베스트 1950년 10월 1월 29일 지상군 부산 도착 1950년 7월 29일 구축함 LA 제너디얼 도착 미 7일 함대 배속 참전인원 연 3,421명 약 400여 명 인명피해 전사 269명 부상 1,008명 실종 7명 포로 12명 등 1,296명 지체제 유엔사 미 보병 2사단 23년대 활동기간 1950년에서 1953년
철수 1953년 11월 6일 1965년 6월 소규모 잔류병력 3. 지평리 전투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6탄전으로 돌파한 프랑스 대대 1951년 2월 13일 15일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벌어진 지평리 산악전투에서 유엔군 미 4단 23년대 5,600여 명의 미불 장병은 원형 진지를 형성해 중국군을 포위 압박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군 39애와 33호의 사단 5만여 명 중국군은 유엔군에 대항하여 집중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 지평리 전투는 아군의 처절한 투혼과 전투로 맞서 중국군을 물리쳐내면서 지평리 전투를 통해 중국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유엔군 최초의 승리한 전투였다. 당시 중국군은 피리와 깽가리를 울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압박하여 공격하여 왔는데, 프랑스 대대 몽클라루 장군은 기지를 발휘하여 수동식 사이렌을 울리며 맞대응함으로써 중국군의 위협을 물리치게 된다. 그리고 중국군이 20m까지 밀고 들어와 백병전이 불가피해지자 몽골라를 비롯한 프랑스 대대원들은 철문을 벗어던지고 머리에 빨간 수건을 찔끈 동여매고 총검과 개머리판을 맞서 위협해가며 백병제를 가격하여 중국군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 이렇게 3일간의 지평리 전투로 중국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뒤이어 탱크를 앞세운 크른베즈회와 특별기동대가 지평리에 도착하면서 중국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퇴각하면서 더 이상 남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백병전으로 중국군을 물리치고 아군에게 중국군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중국군이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지평리 사수의 또 다른 축으로 승리에 기여했다. 이 공로로 프랑스 대대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지평리 전투는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 지휘하에 감행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유엔군의 군사적 우위 속에서 휴전을 맺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전투였다. 당시 핑더아이 중공군 총사령관은 지평리 전투 패배 오이로 한급히 베이징으로 날아가 이른 새벽 모 대통령 주석에게 지평리 전투 상황을 보고하면서 유엔군 공습이 대단히 격렬했음을 설명하고 더 이상 남진은 어렵겠다고 보고하여 중국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였다. 지평리 전투의 패배로 중국군은 남진을 포기하고 38선 이북으로 물러나면서 38선 인근의 고지선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하는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서명된다. 지평리 전투의 우위 4. 1. 지평리 전투에서 몽골라루 대대 총검술로 중국군을 격파하다. 지평리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3일간 지속된 위압적인 중국군의 포위 공격을 저지하고 지평리를 사수함으로써 중국군의 전략적 의미를 분쇄한 전투입니다. 니지에이 미 사령관은 당시 중국군이 지평리 여주 지역을 점령하여 유엔군을 동서로 분단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수리하였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줄곧 미 사단 제23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특히 1951년 2월의 지평리 전투에서 우수한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미 23년대 장병들이 프랑스를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메가더 총사령관은 지평리 전투 승리 후 5일 만에 지평리 전투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였고, 당시 지평리 전투를 본부 지휘한 몽클라루 장군이 메가더 사령관을 맞아 직접 전투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함께한 니지에이 사령관에게 지평리 전투 승리로 나에게 반가운 생일 선물을 주었다고 노고를 취하면서 총사령관직을 넘겨주고, 그 메가더 사령관은 더 이상 한국에 오지 않았다. 4.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중국군 병력을 남북으로 분할하고 이후 이에 따라 지평리 전투를 통해 중국군이 남진 공세를 막아 고지전으로 유도하면서 휴전에 이르게 하는 전략적인 전투였다. 5.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 전쟁사 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의 독일군 최후의 대반격에 대항하여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발지전투와 함께 대표적인 사주방어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몽콜라루 장군과 프랑스 대대. 몽콜라루는 1951년 6월 24일 보레이 중령과 드세주 소령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1951년 12월 6월 고국 프랑스로 돌아간다. 그는 귀국 후에는 다시 중장계급장을 달아 완전히 원래 계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64년 프랑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한다. 자여 프랑스의 수장이기도 했던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현 프랑스 군사박물관인 앵발리드 성당에서 몽콜라루 장군의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여 애호를 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보훈처는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그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2011년 2월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세계 지도상에서 그 위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개국까지 스스로 낮춘 몽콜라루 장군, 그리고 자원에서 모인 프랑스 대대원의 정신은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대대 한국전 15개 전투 참전 현황. 원주 전투 1951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 쌍터널 전투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 지평리 전투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 단장의 능선 전투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화살머리 고지 전투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중가선 전투 1953년 7월 8일부터 27일. 펀치볼 전투, T형 능선 전투, 281 고지 전투 등 모두 15회 전투 수행. 유엔의 16개국의 도움과 64국의 경제 도움과 특별히 몽콜라루 장군은 3스타 오를랐다는 군단장입니다. 1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그런 군단장이 계급을 강등하고 육군 중령으로 미군에 애속되어 프랑스 대대를 이끌고 지평의 전투와 여러가지 전투를 참전하여 승리를 이끌었고 중공군을 물리치는 큰 계기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자유 수요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전사했습니다. 오늘날 이념 차이로 남북이 갈라지고 주사파와 옛날 보수 세력 6.25 전쟁을 참전했던 어르신들과 월남전을 참전했던 분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고 아스팔트에 모여서 애국애족하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없으면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모든 것이 박탈되고 우리가 공산권이 된다면은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3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은 보디피플이 될 것입니다. 월남이 어떻게 패망했습니까?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월남이 무너졌습니다. 정치가들과 종교가들이 타락되었고 미군들이 물자를 공급하면 월맹군에 팔아버렸고 수상까지 간첩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수없이 한국군들이 파견하고 한국군을 통하여 수없이 월맹군들을 잡아 죽이고 동굴이나 지하 앙불에 빠졌던 것들 한국군을 통해서 많은 월맹군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이 월남 군인들이 국가를 찾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었고 종교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월남은 패망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중고등학교나 청년들에게 바르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10대 강대국이 될 수 없었고 군사 강국 6개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 주십시오. 찬란했던 고조선의 역사와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고려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중원을 호령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 영계소문, 강감찬 장군, 수많은 장군들의 어력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국가안보와 반공이 올바르게 잡히지 않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효경문화와 바르게 살고 국가안보와 반공방첩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적은 이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3대가 다른 소련이나 중국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이어가는 나라는 또 3대가 대물림으로 받은 나라는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 아래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육해공군 육군사관학교 선배님들, 특전사 예비역단체 30만 선배님들, UGT, HID, 해병수색대, 그의 특수부대 많은 분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의 국가 안보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국가의 역사관, 특히 6.25 전쟁을 재조명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